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디자인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3강 웹 이미지 보정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 좀 이해가 가시나요? 많은 이론들을 배웠죠? 그 중에는 뭐 한 번쯤 들어본 그런 내용도 있으실 거고요. 아주 생소한 내용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런 포토샵을 가지고 좀 실습 위주로 해서 웹 이미지 보정하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학습 개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하고요.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웹 이미지 보정의 이해, 그리고 실습 부분 웹 이미지 보정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와 함께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개요입니다. 자, 먼저 학습 활동을 보시죠. 오늘 해보셔야 하는 활동은요, 첫 번째, 웹 이미지에 적합한 상태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자, 두 번째, 웹 디자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정 방법으로 이미지를 보정해 본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웹 디자인입니다. 웹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미지를 적합하게 보정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죠. 자, 주요 내용으로는요, 1번, 웹 이미지 보정의 이해. 먼저, 그 웹 이미지를 적합한 상태로 보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 실습 부분, 웹 이미지를 직접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정하는 기능들은, 레벨, 커브, 블랙 앤 화이트, 비네트, 레디얼 블러를 가지고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보정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 이미지 보정의 이해.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웹 이미지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의 비주얼 트렌드가 예전에는 복잡하고 화려한 그래픽 테크닉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스큐어모피즘이라고 하죠. 실제 그 3D 상의 현실의 이미지를 2D 상의 3D처럼 구현을 해 놓은 그런 그래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죠. 근데 요즘의 그래픽 트렌드는 어떤가요? 상당히 플랫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어요. 뭐 모바일의 영향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간소화되는 그런 심플한 스타일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독성도 좋고 심플하고 용량도 적게 나가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에 걸맞는 고품질 사진 이미지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품질 사진에 알맞은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강조할 부분에 대한 보정, 강조할 부분을 좀 더 강조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죽여주는 그런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과 차별화를 두어서 대비 효과를 높여주는 보정이죠. 자,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텍스트 가독성을 높여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중요한 정보 중에 텍스트가 많아요. 텍스트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적인 부분도 중요한 텍스트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텍스트들이 있어요. 이런 텍스트들이 가독성이 나쁘다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잘 보여주게 하기 위한 보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 배경 부분을 죽여줘야 돼요. 대비 효과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이미지의 단순화 과정,
톤 다운 등 이런 것들이 텍스트 가독성을 높여주는 좋은 보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여주는 방법이 이미지 메뉴 안에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그 보정 메뉴들이 있습니다. 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라든가 레벨, 커브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미지를 보정하는 그런 메뉴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메뉴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네, 레이어 하단에 보시면은요, 레이어 창 하단에 보시면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정 레이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보정 레이어에는 아까 방금 전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안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보정 메뉴들과 동일한 메뉴들을 여기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보정하는 사례 첫 번째, 명도와 대비 보정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보정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스냅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그 보정이 명도와 대비 효과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사진이 원본이라면 두 번째에 있는 사진이 명도와 대비를 조절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명도는 낮춰주고 마이너스 100, 그리고 대비는 좀 강하게 해준 그런 사진이죠. 자, 이렇게 명도와 대비 보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웹에서는 제가 텍스트의 가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요, 뭐 제품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실제 제품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배경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 이미지로 사용이 된다면 그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두게 되는데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원본, 그 앞에서 봤던 그 원본 이미지가 텍스트 밑에 있었다면 그 원본 이미지가 상당히 밝았어요. 그러면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명도를 낮춰주고 대비를 뭐 좀 조절을 해주면서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왼쪽의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도를 낮춰주고 대비를 조절을 해준 이미지라면, 자, 오른쪽에서는요, 오른쪽 이미지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그 이미지의 선명도까지도 낮춰주었어요. 그 블러 효과를 주어서 배경이 흐릿하게 되기 때문에 뭐 텍스트의 가독성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보정하는 사례 중에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보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요, 그 이미지 중에 특정 부분을 강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제품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 사진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의 사물에서만 좀 돋보이도록 차별화를 두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비네팅이라고 하는 효과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자, 비네팅을 적용하게 되면은 가장자리 부분은 톤다운이 되고 돋보여야 하는 사물이 약간 그 밝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비 효과가 나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사례는요, 흑백 사진의 일부분에만 컬러로 남겨두게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흑백 부분이 잘 보이나요? 컬러가 잘 보이나요? 예, 컬러가 강조되어 보이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강조해야 될 부분을 컬러로 남겨둬야 된다는 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흑백 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뭐 컬러로 텍스트를 쓰게 되면은 텍스트의 가독성 또한 좋아 보이겠죠.
자, 다음으로 배경을 흰색으로 보정하는 레벨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는요, 흰 배경에 사물을 배치한 그런 사진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쇼핑몰에서 제품을 소개를 할 때 뭐 그런 흰 배경에 제품을 돋보이게 배치를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배너 작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는 단순하게 처리를 하고 사물 부분만 오려서 배치를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그 사물 자체를 하얀 배경에다가 그 사물을 그 사진을 찍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진 자체의 퀄리티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정을 해야만 합니다. 뭐 그 흰 배경 자체가 하얗지 않다면 그 흰 배경을 하얗게 만드는 그런 보정 작업인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자체의 가장자리 이 백그라운드가 지금 밝지가 않습니다. 자, 이 밝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 안에 어저스트 메뉴 안에 레벨 메뉴로 들어갑니다. 컨트롤과 L을 누르시게 되면은 단축키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 메뉴에 들어간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요. 레벨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뜨면 그 우측에 보시면 스포이드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3개의 스포이드 중 우측 끝에 있는 하얀색 스포이드를 우리가 그 하얗게 만들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하얗게 만들고 싶어요 하는 거죠. 레벨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하면 클릭한 지점보다 밝은 색은 모두 흰색으로 바뀌면서 배경이 깨끗해집니다. 자, 이런 이미지는 웹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 효과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의 사진을 그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그 단순한 배경, 그 하얀 배경 위에 그 사물이 있는 사진들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웹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단순한 배경에 제품이나 어떤 사물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가 그 레이아웃된 이런 스타일. 가독성도 좋고요. 그리고 제품들이 상당히 잘 보이기 때문에 쇼핑몰의 메인 그래픽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실습, 청량한 느낌으로 보정하기. 커브를 사용한 보정 방법입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자, 청량한 느낌이라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뿌연 느낌인가요? 아니면 선명한 느낌인가요? 네, 선명한 느낌이죠. 선명한 느낌이 들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밝은 부분은 좀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해주면 선명한 느낌이 듭니다. 자, 커브의 효과는요, 바로 이렇게 밝은 부분은 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메뉴 안에 어저스트 메뉴 안에 커브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커브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밝은 부분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곡선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요, 좌측에 있는 부분의 곡선을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자가 만들어지죠. 이런 S자 모양을 만드는 것이 커브 보정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청량한 느낌을 더 들게 하기 위해서 푸른 칼라를 레이어를 만들어서 합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요. 새로운 레이어에 전경색을 샵 B1 F7 FF로 설정한 다음에 OK를 클릭합니다.
Alt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레이어 1에 정경색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맑은 하늘색이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 색이 그 이미지 위에 그대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합성을 시켜 주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일단 그 블렌딩 모드에서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둘이 합쳐지면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푸른 색깔을 좀 더 약하게 해주려면요, 우측의 오퍼시티를 20% 정도로 낮춰주시게 되면은 은은한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다음으로 그 앞에서 보정한 이미지를 웹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앞에서 청량한 느낌으로 보정한 이미지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 밝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위에는 그 하드한 컬러의 텍스트를 입력하면 좋겠죠. 입력하는 위치는요, 뭐 좀 단순한 그런 배경에 입력을 하는 것이 가독성에 도움이 되겠죠. 자, 만약 텍스트를 흰색으로 입력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배경의 컬러가 이렇게 밝으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한다? 네, 톤 다운을 시켜줍니다. 톤 다운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청량한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블루 컬러의 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합성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블루 컬러 대신에 블랙 컬러를 레이어에 넣고 블렌딩 모드에서 오버레이로 합성시켜 주시고 투명도도 오퍼시티도 20% 정도 해주시게 된다면 뭐 그 지금 우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톤 다운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 위에 흰색 그 화이트 컬러의 텍스트를 입력하시게 되면 텍스트가 잘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 더해서 가독성을 좀 더 높여 주시려면은요, 스타일 팔레트의 외부 강성,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시게 된다면 가독성이 좀 더 돋보이게 됩니다. 자, 가독성을 위해서 톤 다운 시킨 그런 다양한 웹사이트의 이미지들 사례입니다. 자, 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루 톤으로 약간의 청량감도 들면서 톤 다운이 된 그런 사례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좀 가독성이 좀 안 좋죠. 자, 우측에 있는 이미지 자체는 톤 다운을 시켜주면서 텍스트가 잘 보이는 상황이죠. 자, 하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 자체도 가독성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노톤으로 보정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작업하실 이미지 파일을 엽니다. 자, 작업하실 이미지는요, 여러분께서 직접 사진 촬영하신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무료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런 사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 구도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사진 구도, 뭐 안정적인 구도, 뭐 3대1 법칙도 배우셨고, 어떤 대각선 방향, 이런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배경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그런 사진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구도를 보시면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노톤으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실 메뉴는 이미지 안에 어저스트먼트 안에 블랙 앤 화이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단축키로는 Alt 키와 Shift 키, 컨트롤 키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영문 B를 누르시게 되면은 같은 블랙 앤 화이트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단에 있는 이 틴트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누르지 않으시면은 흑백으로 사진 이미지가 보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틴트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컬러톤을 입힌 그런 모노톤으로 사진 이미지를 보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그 오렌지빛의 그런 컬러 톤을 넣기 위해서 컬러 코드를 샵 FBC 47C로 설정합니다. 제작 결과로 은은한 분위기가 나는 모노톤으로 보정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을 가독성을 위해서 좀 톤다운을 시키고 그 위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컬러의 텍스트가 상당히 잘 보이죠? 자, 다음으로는 중심 인물이나 사물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으로 비네트 기법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실 이미지를 준비를 하시고요. 비네트 메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커브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메뉴가 어디에 있었죠? 네,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 보정 메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컨트롤 M을 누르셔도 커브 대하 상자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정을 하는 거였죠? S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보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네트 메뉴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안에 렌즈 코렉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 보세요. 자, Shift Ctrl R을 누르셔도 됩니다. 렌즈 컬렉션 대하 상자에서 오른쪽에 커스텀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비네트에서 어마운트를 마이너스 100 그리고 미드 포인트를 플러스 50으로 설정한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미지에 비네팅 효과가 적용되어 분위기 있는 사진으로 보정이 됩니다. 자, 분위기 있는 사진으로도 보정이 되지만 가장자리가 어둡게 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인물이나 어떤 사물이 돋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 실습으로 역동적으로 보정하는 방법, 필터의 레디얼 블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준비한 파일을 엽니다. 자, 컨트롤 J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가 레이어 복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실 메뉴는요, 필터 안에 블러 안에 레디얼 블러입니다. 자, 레디얼 블러 대하 상자에서 어마운트를 100으로 그리고 블러 메소드를 줌으로 그리고 퀄리티를 베스트로 설정하시고 OK를 클릭하시면 줌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전체 이미지에 레디얼 블러가 적용이 되었어요. 케이크 이미지가 잘 안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이어 하단에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원본 이미지에 있는 그 케이크 이미지가 밖으로 노출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레이어 마스크에 구멍을 뚫어서 밑에 있는 원본 이미지에 케이크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그 창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실 수 있죠. 그리고 브러쉬 툴을 선택하시고 그 케이크 있는 부분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로 케이크 이미지 부분을 드래그해서 케이크가 드러나도록 한 부분과 그 레이어 마스크의 칠한 부분이 일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작업한 레이어의 오퍼서티를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수치들은요, 여러분들의 사진 이미지의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은요, 웹 이미지의 보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즘 웹 디자인 트렌드가 높은 품질의 사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웹 디자인 시 컬러의 보정 작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텍스트의 가독성을 위한 보정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보정 내용들이 주로 텍스트의 가독성을 위한 그런 보정들이 많았습니다. 웹사이트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포토샵에서의 이미지 보정 방법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메뉴를 이용하거나 보정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습 문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디자인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구상은 해가지고 오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보정 방법들을 배우셨지만 이 보정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메인 그래픽 비주얼을 만드시고 여백에 텍스트를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용하실 어떤 이미지라던가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상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4주차에는 메인 그래픽 이미지 제작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